2001년 10월 19일 날 누가요? 농협에서 이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죠. 빌려준 돈이 얼마예요? 4,800만 원이고 받을 돈이 얼마예요? 4천만 원. 그냥 뒤에 잠바를 떼고요. 얼마요? 4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근저당 설정했네요. 보니까 이보다 나중에 임차인 전입했죠. 언제 2000 언제요? 6년 9월 19일 날 잘 받으세요. 저기 있는 이 땡땡이가 전입했어요. 보증 얼마에? 1억 8천만 원에. 그 다음에 뭐예요? 2006년 9월 22일 날 DIG 코리아에서 뭐 있어요? 근저당 설정했죠? 얼마? 2억. 자, 여기서 잘 봅시다. 얼마짜리가요? 잘 봐요. 가부 3억짜리 3억 천도 뗍시다. 3억짜리를 을이 얼마에 받았습니까? 2억. 얼마예요? 4,500, 5천에 받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3억짜리를 2억 5천에 받으면은 무려 5천만 원 싸게 샀죠. 그러기 위해서 경매한답니다. 3억에 사는 것은 뭐예요? 매매라 그러고 2억 5천에 사는 것은 우리는 경매라 그러고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도 사지 않고 5천만 원 싸게 사서 5천 벌기 위해서요. 이래 하면은 아니요 세금 내고 양도세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 3억에 사더라. 뭐하러 2억 5천 사냐. 그 사람 이해를 못 하겠어요. 꼭 이렇게 2억 5천이면 아주 싸게 잘 샀죠.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면 등록세 내고 양도세 내고 뭐하면 남은 것이 없대. 그러면 이 금액에 사라고. 이 금액에 사면 등록세 양도세 안 냅니까? 아이고 참. 이 금액에 사 그냥. 뭐 말을 안 하네. 뭔 알겠죠? 2억 5천에. 자, 그러면은 이 2억 5천입니다. 또 마찬가지. 나에게로 소유권이 넘어오냐. 그래서 모든 공식은 똑같아요. 소유권 넘어오나 안 넘어올까? 그럼 뭘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만 보면 된다고 그랬죠. 가장 먼저 등기된 뭐이네요? 근저당이네. 그럼 소유권이 돼 안 돼? 되네. 아따, 이거 소유권이 되냐는 이 그림 있었잖아요. 기억나지요? 근저당 오늘은 안 넘어갈 때 또 넘어갈 때 또 안 감유 압류면은 입찰하셔도 됩니다. 가장 먼저 등기가 됐거나 가처분이 되어 있으면은 입찰하지 마세요. 집 빼앗기니까. 오늘 전세권 해보려고 하는데 전세권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찰해야 되는 거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조심하십시오 하면 돼. 그럼 가장 먼저 등기되면 뭐예요? 근데 그 입찰 돼 안 돼? 돼. 그럼 소유권 넘어오네. 이렇게.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인수금액이죠. 인수금액 내가 입찰하면 인수금액 뭐예요? 빼고 입찰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게 답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에 대항입찰 있어 없어? 이 근저당 먼저 대변이 없지요. 그럼 인수금액 있어 없어? 없네. 그럼 2억 5천 제대로 잘 썼네. 마지막으로 요 임차인이 지금한테 이거 조심하라. 이사를 가냐 안 가냐죠. 근데 임차인 누구예요?
얘네. 무려 보증이 얼마? 1억 8. 이 돈을 법원에서 가지고 오면은 이사를 갈 것이나 못 가지고 1억 9천을 다 날리면 이사 간다 안 나간다? 안 가. 그러면은 2억 5천을 여 사람들에게 나누줘야 되겠죠. 나누줘야죠. 제일 먼저 누구? 순서. 누구?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렵게 산 임찬이 있을 경우에는 새빵에서 얻을 돈을 나보다 더 먼저 주세요 라고까지 가봅시다. 근저 당이 설정되어 있을 때는 낙찰된 금액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나보다 더 먼저 주세요. 누구한테? 어렵게 살고 있는 임찬에게 새빵이나 얻을 돈을 제일 먼저 주세요. 그 소리 무슨 면제금? 최소 면제금. 그러면은 2001년도에는 보증금이 얼마 이한 사람을 어렵게 사는 사람에서 새빵 얻을 돈 얼마를 제일 먼저 했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보자. 아따 해놓으세요. 다 피가 돼 살이 됩니다. 봅시다. 2001년도면 이때죠. 2001년 몇 월입니까? 10월이네. 그럼 여기네. 그죠? 경기도 고양시는 그 밖의 지역이네. 그건 얼마? 3천 이할 때 얼마? 3천 이할 때 얼마? 1200. 그런데 얘는 3천을 훨씬 초과했죠. 최우선이 받아. 얘가 받을 돈은 최우선과 우선이죠. 최우선이 받아. 못 받아. 그럼 우선이 얼마 가져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얘 임찬 확정자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 있고 배당 요구는 했죠. 그럼 최우선 뭐 우선이 가져야 되겠죠. 그죠? 자, 지금부터 순서 갑니다. 이 돈을 나누어 줍시다. 나누어 줍시다. 최우선 문제가 제일 1순위죠. 1순위인데 가져와 못 가져와? 못 가져네. 그러면은 최우선은 끝났고 우선 문제 있어. 농협 두 번째 2순위. 그 다음에 욕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얘요. 이 학증자 받아놓고 배당했죠. 그럼 얘가 2순위가 되겠죠. 그런데 이 학증일자가 DIG 연피고도 아니고 DIG도 근저당보다 먼저인지 나중에 보라고 그랬죠. 아주 초대형 사고. 먼저 나중이요. 먼저 나중이요. 잘 봐요. 중요한 일이 하나 나오니까. 이거 보면 큰일 납니다. 이 땡땡이가 전혀 학대. 제가 봐서는요. 중개사님께 계약을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반드시 근저당이 있기 때문에 전입하시면은 반드시 학증자 꼭 받고 전입하세요라고 계약을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께서 워낙 바쁘셨던 것 같아. 그래서 전입하고 계약서 학증자 받아놓고 깜빡했어요. 만약에 이때 전입한 날 학증자를 받았더라면 1수, 2순위로 얘가 얼마? 4천 가져오지요. 그냥 1순위로 칩시다. 제일 먼저 그지요? 우선 최소 못 가져오니까. 그럼 그 다음 누가요? 얘가 2순위로 가져올 수 있죠. 그럼 얼마? 2억 5천에서 4천 가져오고 얼마? 1억 8천 가져와 못 가져와? 싹 가지고 오거든요. 그럼 집 보증금 다 지켜요. 아마 임대차 계약시에도 분명히 중개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을 거라. 지금 근저당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대항력이 없다. 그러나 이 집이 경매되더라도 당신이 학증자만 제대로 받아놓으면은 보증금을 다 가질 수 있다.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 했을 거라. 그런데
워낙 바삐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또 이러한 것을 알지를 못하면은 굳이 학생자 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학생자 받는 거 깜빡했어요. 그래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알고 살라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돈 벌고 행복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학생자를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가. 근데 이때 깜빡 안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이때사 받았습니다. 2007년 언제? 1월 2일 날 아차하고 이때사요. 그래서 낙찰된 이 얘가 4천 가져오죠. 그럼 나머지 2억은 죄송합니다. 여기 5억이라 칩사 그냥요. 계산 쉽게 5천 다 가져오죠. 그럼 나머지 2억은 얘가 가져와 버린다. 얘는 10원짜리 받아 못 받아? 10원짜리 못 받아. 지금 쫓겨난 대형 사고가 발생했어요. 뭐 하나 때문에? 이 학생자 하나 때문에. 부탁합니다. 임대차 계약. 왜 제가 자꾸 이거 또 경각심 삼냐면 어릴 때는요. 집을 사야 돼? 전세 들어가야 돼? 빚내서라도 사야 되잖아. 근데 떨어질 때는 전세 들어가지. 그래서 임대차가 지금 급증하는데 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 이분같이 보증 다 날려.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해. 지금도 대부분 임차인들이 이 학생자 뭔지도 모르고 왜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 안타깝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 각인하듯이 배워놓으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주 제일 먼저 봤어. 그래서 내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여기서 안타깝게도 이 사람 이분이 또 오늘 이 강의 들었으면 저 보증을 또 지키거든요. 방법이 있어요. 오늘 그거 한번 알아보자고. 지금부터 이 돈을 건지는 방법. 낙찰자가 물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낙찰자는 또 이 돈 덮어 쓰죠. 그럼 뒤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입장에서, 그래서 이 사례는 첫째 임차인 입장에서 한번 분석하고 두 번째는 낙찰받은 여러분 입장에서 분석해야 될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꼭 알아주세요. 아셨어요? 자, 첫 번째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학정자를 받지 못했거나 학정자를 나중에 받음으로 인해서 보증을 싹 날린 상황이 발생했죠. 네. 그러면은 이럴 때 임차인 되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럴 때는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은행에 가서 여기 있죠. 은행에 가서 이 돈 5천만 원을 대신 갚으세요. 그러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여기에서 뭘로 바뀌어요? 1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나는 뭐가 돼요? 대항력을 갖게 돼요. 아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대신 갚는다 해서 대위 변제 그래요. 이 대위 변제는 그 내용이 잘 들으세요. 갑이 있어요. 채권자입니다. 을이 있고 채무자예요. 이 갑이 하필 사채업자예요. 사채업자는 나쁜 거 결코 아니에요. 이 사채업자 돈 안 빌리면 되지. 사채업자 돈을 빌려가지고 사채업자는 나쁘대. 왜 그래요? 사채업자는 당연히 이자가 높은지 알고 빌려, 모르고 빌려? 알고 빌리면서 저 씨발람 그래요. 하여간 못됐어 사람들이. 그래서요, 우리도 돈이 급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채업자한테 1,000만을 빌렸어요. 그래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 돼. 그래 못 갚으니까 이 사채업자들이 의류 와이프를 찾아갔어요. 당신 남편이 빌려간 돈 안 갚으면 확 묻어붙으니까 언제까지 갚어. 그래 협박을 하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뭐라고 그래요? 어메 제발 좀 감사합니다. 갖다 묻어부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메 안 돼요. 제가 대신 그럼 갚으면 안 됩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의류 와이프가 을이라는 채무자의 을이 채무자죠. 을이라는 채무자의 위치를 대신해서 거꾸로 썼다. 채무자 위치를 뭐 했어요? 대신해서 저 돈을 갚는다. 그래서 이건 뭐래요? 대위 변제 그렇게 얘기해요. 아셨어요? 잘 나고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보여 안 보여? 이 사람이 농협에 가서 이 돈을 갚을지 안 갚을지 우리는 알아 몰라. 그리고 또 간혹 청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 찾아가서 이 돈 갚으세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는지 알아요? 그걸 내가 왜 갚어? 아니 당신 이 돈 갚아 산다니까요. 그건 몰라. 그래야 다 날렸어. 알려주면 손을 내면은 잡으세요 좀. 이 손이요 나쁜 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잡아줘요 당연히. 왜 갚은데 갚을 이유 있어 없어? 아니 네가 살려면 갚으려고 뒤지려면 갚지 말고. 그래 바로 그거요. 그럼 손을 내면 좀 잡어. 그죠? 그래서 여통을 갚는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우리들은 알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저 어떻게 판단하냐? 판단하는 방법도 없어요. 심지어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 사람 찾아 갚으세요. 그래야 당신 1억 8천 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라고 안 한 사람도 셌어요. 그래서 입찰 들어가거든요. 갚을지 안 갚을지 모르니까. 그러다 나중에 얘가 이 돈을 갚아버리면 나는 이 돈 물어지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해요? 1억 8천을 물어지죠. 그럼 얼마? 4억 3천에 3억짜리 아파트를 결국은 사게 돼서 초대형 사고가 또 누구에 발생해요? 낙찰죄에 발생합니다. 이것은 경매를 떠나서 내가 지키고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이 임차인들이 근데 먼저 들은 임차인들이 많을까? 나중에 들은 임차인들이 많을까? 예, 나중에 들은 임차인이 그 70-80%예요. 그 사람들이 이걸 알아놓으면 자기 재산을 지켜요. 근데 최근에 큰 것도 해. 그것은 내가 달렸어. 나에게. 판단을 잘해야 돼. 예, 아주 좋으신 얘기예요. 여가 1억 8천, 여가 2억인다. 그거 갚으면 돼, 안 돼? 여기까지 대변제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대변제는 우리가 민법상 대변제로서 병이 와이프가 여기 있는 사채업자에서 갖고 대신 갚으라니까 묻어불라 하지 말고 대신 갖고 영수증만 받으면은 효력이 뭐예요? 발생해.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러나 경매에서는 틀려요. 만약에 저짓겠다가는 돈 떠날려. 아셨어요? 그래서 경매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지금 잘 들으세요. 대변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대위 변제, 즉 임차인이 이 돈을 은행에 가서 갚는다. 대변제하는 방법. 알아둬야 되겠죠? 경매 대변제. 먼저 어떻게 순서를 굳이 나열하자면은 내 1억 8천을 건지는 방법은 얘를 없애는 게 내가 사는 길이죠. 그래야 말 속에 일로 바뀌고
그죠? 그래 말씀 먼저 전입하면 무슨 임차가 돼버려? 태양. 근데 이것이 답이 없어. 일단은 임차인 입장에서 문제 접근합시다. 임차인 입장에 이 돈을 갚은 게 나을까? 안 갚은 게 나을까? 안 갚으면 1억 8천 날리고 갚으면은 1억 8천 5천만. 근데 나중에 이 5천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럼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 돼. 여 집주인이 박모 씨로 칩시다. 박모 씨 집주인이. 그러면은 이 잘래? 이 돈은 누가 갚아야 할 돈이요? 박모 씨가 갚아야 할 돈이요. 그런데 내가 갚은 것이 왜? 살기 위해서. 이 돈을 갚으면 근저당이 없어지죠. 그럼 말씀이 뭐가 돼? 디아지 코리아에서 나는 무슨 힘을 갖게 돼? 그 무소불위의 막강한 힘. 무슨 힘? 대항력이라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됩니다. 지금 대항이 있어 없어? 얘가 있기 때문에 없어. 그죠? 근데 얘가 없이 버리면 대항이 있어 없어? 있어. 요거 잘 봐야 돼. 물건 보면서.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것이 더 큰 문제예요. 됐죠? 그래서 대변제하는 지금 임차인 입장에서 합니다. 대변제하는 방법, 농협에 가서 뭐한다? 근저당을 뭐하고 변제하고, 그죠? 아셨어요? 그 다음에 농협 지점장으로부터 뭘 받아요? 대위 변제 증서를 써달라고 그랬어요. 아셨어요? 그럼 매달 며칠 날 박모 씨가 빌린 돈 5천만 원을 이모 씨가 변제할게 일을 하긴 합니다 라는 영수증을 하나 써줄 거예요. 그것이 무슨 증서? 대비. 이거 가만히 가지고 계세요. 아셨어요? 그리고 또 해야 될 것은 저기에서 이 돈을 갚았죠? 갚고 그냥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뭘 해야 되냐면은 이와 같이 뭐예요? 임차인 김땡땡이가 저 선수의 근저당을 말소했다는 서류를 신고해야 돼. 법원에요. 아니 혼자 하셔도 돼. 여기 이 근저당 여기 근저당 있죠? 이거 말소시키고 말소했다는 것을 법원에 신고해야 된다고. 그것이 적으라고. 아셨어요? 그래서 대변제 정승이나 근저당을 뭐하고요? 말소하고. 이거 말소해야 되잖아. 말소하가! 말소된 서류를 뭐예요? 법원에 뭐한다? 제출을 하시라 이렇게. 아셨습니까? 됐어요? 이것이 대변이 한 것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임차인 김땡땡이 임차인 이땡땡아 선수의 근저당 말소함으로써 나는 대항력을 갖추게 됐다. 저거죠. 저기 대변이. 아시죠? 그러면은 대변제 효과가 발생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 근저당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땡땡은 뭐가 됩니까? 대항력을 갖추어서 1억 8천을 보존받습니다.